여기 1억짜리 시계 있죠?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고급 명품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곁눈질하며 속삭인다. 저런 분이 여기서 뭘 사겠어. 그냥 구경만 하다 가시겠지. 비웃음 섞인 시선 속에서도 할머니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간다. 하지만 직원은 무성의하게 말한다. 손님, 이쪽 저렴한 제품부터 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 순간 할머니가 천천히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는다. 눈이 휘둥그레진 매니저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매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이고 모두가 할머니를 바라본다. 도대체 이 할머니의 정체는 상상도 못한 반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강남의 거리는 화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고층 건물들이 가을 햇살을 반사하며 빛나고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가로수길은 주말을 맞아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세련된 정장 차림에 젊은 커플들과 유행을 선도하는 패셔니스타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화려한 쇼핑백을 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을 바람에 섞여 흘러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한 매장이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대리석 기둥과 금빛 로고가 빛나는 세계적인 명품 시계 브랜드 엘리시움의 플래그십 스토어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했고 입구에는 항상 정장을 갖춰 입은 직원이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앞에서 한 할머니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허름한 회색 카디건에 몇 년은 된 듯한 낡은 면바지, 구겨진 손수건으로 닦아낸 흔적이 남아있는 오래된 천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구부정한 어깨와 깊게 팬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75세의 김영자 할머니는 잠시 매장의 화려한 전시창을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낡은 안경을 꺼내 쓰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용기를 내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가 매장의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묘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장 입구에서 안내하던 직원 민지는 자동적으로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할머니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에 띄게 열정이 사라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는 매장에서 일한 지 6개월 된 신입사원으로 완벽한 메이크업과 최신 유행을 반영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브랜드의 색상을 담은 맞춤 제작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지의 목소리는 억지로 친절함을 유지하려는 듯 했고 그녀의 눈은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할머니를 힐끔거리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모녀는 할머니가 들어오자 살짝 자리를 옮겼고 안쪽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 아래 유리 진열장마다 빛나는 시계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색과 은색의 메탈 브레이슬릿,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베젤, 복잡한 기계식 메커니즘이 보이는 투명한 케이스백 등 모든 것이 완벽한 예술품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살짝 떨리며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시계를 좀 보고 싶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전시된 화려한 시계들을 바라보며 동그란 안경 너머로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였습니다. 매장의 공기는 비싼 가죽향과 고급스러운 목재 향이 할머니가 가져온 희미한 된장국 냄새와 섞이며
미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운이 없는 날이군 이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런 손님은 시간 낭비라고 말하고 있었고 재빨리 다른 직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가벼운 미소를 띤 한 남자 직원이 눈썹을 으쓱하며 어깨를 으쓱했고 안쪽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여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가 어떤 종류의 시계를 찾는지,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는 매장 구석에 있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 진열된 곳으로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고급 가죽 소파와 샴페인이 제공되는 VIP 고객 구역과는 정반대 방향에 있었고 매장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고객들이 거의 찾지 않는 입문자용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 모델들은 우리 매장의 입문용 시계들입니다. 이것도 500만 원부터 시작하니까 아마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혹시 선물용으로 찾으시는 거라면 다른 브랜드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좀 더 가격대가 적절한 곳으로요. 민지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고 눈동자는 할머니의 낡은 송화방과 구부정한 어깨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 손님이 비싼 시계를 살 형편이 안 된다는 선입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 다른 직원들도 흘끔흘끔 이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또 시간 낭비하는 날이 되겠네. 저기 VIP 고객 오셨는데 민지가 저런 손님 응대하느라 놓치면 어쩌지? 매니저님이 보시면 또 민지 혼내실 텐데.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그런 시선과 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진열장의 시계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각 시계를 마치 보석 감정사처럼 세심하게 살펴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유리 진열장을 가리키며 시계의 디자인과 기능을 천천히 탐색했습니다. 진열된 시계 중 하나는 문페이즈 기능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각 기능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진열장 너머 매장 중앙에 화려한 디스플레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조명 아래 이번 시즌의 최신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었고 더 안쪽에는 VIP 고객만 입장 가능한 특별 룸이 보였습니다. 더 비싸고 고급진 시계 없나요? 할머니의 질문에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고 다른 직원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가장 저렴한 모델조차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더 비싼 시계를 요구하는 상황이 의외였습니다. 민지는 당황한 듯 기침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민지는 놀란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곧 비웃음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중간 가격대의 시계가 있는 진열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의 시계들은 더 화려했고 가격표에는 1,000만 원대의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각 시계를 꼼꼼히 살펴보았고 특히 하나의 시계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18K 골드 케이스에 악어 가죽 스트랩이 달린 모델이었습니다. 이 시계는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이 있어서 윤년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민지가 형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만 수동으로 조정하면 되죠.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매장 가장 안쪽 VIP 고객들만 안내하는 특별 섹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리문이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다른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더 좋은 건 없나요? 내가 손자에게 선물할 건데 정말 특별한 걸 찾고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손자를 생각하는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의 빛나는 기운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작게 웃음을 참았습니다. 한 직원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기득거렸고 다른 직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매니저 수진이 상황을 지켜보다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민지보다 경험이 많았고 이런 상황을 좀 더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30대 후반의 세련된 여성으로 완벽하게 갖춰 입은 정장과 깔끔한 헤어스타일이 그녀의 직업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할머님께서 더 고급스러운 시계를 찾으신다고 해요. 저기 VIP 섹션을 보고 싶어 하세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리둥절함과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고 한 직원은 입모양으로 미쳤나봐 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평소의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고 매장 안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어울렸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진이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은 이미 매장 내에서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의 매니저 김수진입니다. 어떤 시계를 찾고 계신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속에는 어서 용건만 말씀하시고 가시죠. 라는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입술에만 머물러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할머니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두 손을 가방 위에 올려놓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자신감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기 전 매장 안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걸 찾고 있어요. 내 손자가 이번에 큰 성공을 거뒀거든.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그 아이에게 줄 선물이에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시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손자에 대한 자부심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자 이야기를 할 때면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희미해진 눈동자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엇갈렸습니다. 이 노인이 정말로 명품 시계를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손자에 대한 이야기는 꽤 구체적이었고 할머니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겉모습만으로 고객의 구매력을 판단했다가 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수진은 10년 넘게 명품 업계에서 일하며 그런 상황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저희의 프리미엄 컬렉션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시계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몇 천만 원에서 1억이 넘는 제품들도 있어요. 수진은 마지막 문장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할머니가 가격을 듣고 물러서기를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매장에서는 종종 이런 식으로 고객의 진정성을 테스트했고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라고 말하며 매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영자 할머니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내 손자에게 줄 선물이니 가격보다는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걸 찾고 싶어요. 수진은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약간 놀랐지만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전자키를 꺼내 매장 깊숙한 곳에 있는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수지는 할머니를 비피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지도 호기심에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정말로 비싼 시계를 구매할 것인지 보고 싶었고, 만약 그렇다면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VIP 룸으로 들어가는 순간 공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은은한 클래식 음악만이 흐르는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방 안은 고급스러운 나무 패널로 장식되어 있었고 벽에는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부드러운 가죽 소파와 크리스탈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면을 따라 특별히 디자인된 조명이 설치된 진열장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시겠어요? 수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체구가 넓은 소파에 앉아 더욱 작아 보였지만 그녀의 자세는 고귀한 품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부유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녹아들었습니다. VIP 룸에 들어서자 수지는 흰 장갑을 끼고 특별한 키로 가장 화려한 진열장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시계를 다루는 전문가다운 우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저희 엘리시움의 최상위 라인인 이터니티 컬렉션입니다. 전 세계에 단 50개만 제작되었고 한국에는 단 3개만 들어온 한정판이에요. 이 시계는 스위스 마이스터들이 1년 이상 손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단순한 시계가 아닌 예술품입니다. 수진이 진열장에서 시계를 꺼내자 방 안의 조명이 시계의 다이아몬드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빛나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시계는 그 자체로 눈부신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시계의 케이스는 18K 화이트 골드로 만들어졌고 베젤에는 최고급 VOVS 등급의 다이아몬드 32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문페이지, 크로노그래프,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죠. 특히 이 파란색 다이얼은 특별한 공법으로 만들어져서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유리 케이스 안에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금 케이스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시계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 있게 시계를 감상하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유리를 살짝 두드리며 시계의 디테일을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시계 애호가처럼 전문적인 눈으로 제품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착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시계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시계를 손목에 대보고 무게와 감촉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백금의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그녀의 얇은 손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심장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죠?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고가의 제품을 판매할 때면 항상 고객의 반응을 예의주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할머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곧 놀라서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할머니가 당황해하며 아이고, 그렇게 비싸군요. 죄송해요. 그냥 구경만 할게요. 라고 말할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그런 반응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영자 할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가격인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손자가 분명 좋아할 거예요.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VIP룸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수진과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 뭐라고 하셨지? 라는 의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가 농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살 의향이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계는 1억이 넘는 가격입니다. 1억 2천만 원이요. 현금으로 구매하실 경우 신분증과 함께 자금 출처 증명이 필요하고 카드로 결제하실 경우에는 은행에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면 카드사에서 바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진의 말은 할머니가 가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이 엄청난 금액을 듣고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수진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으며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정중히 가로막았습니다. 카드로 살게요. 괜찮아요. 제 카드는 한도가 충분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조금 지친 듯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반응에 익숙해진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는 낡은 가방에서 작은 지갑을 꺼내었습니다. 가방과 달리 지갑은 고급스러운 악어 가죽 소재였고 그 안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신용카드와는 달랐습니다. 무광의 검은색 바탕에 은은한 금색 글씨가 새겨진 분명 일반인들은 쉽게 볼 수 없는 종류의 카드였습니다. VIP 중에서도 상위 0.1%만이 소지할 수 있는 블랙카드였습니다. 수진은 그 카드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카드의 무게가 일반 카드보다 무거웠고 표면은 금속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명품 업계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종류의 카드는 몇 번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최상위 BP 고객들에게만 발급되는 프라이빗 뱅킹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할머니가 정말로 이 시계를 살 능력이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이 카드가 할머니의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의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수진은 매장의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님의 신분증도 함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카드 명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서요. 할머니는 조용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신분증에는 김영자라는 이름과 함께 강남의 고급 주택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신분증과 카드를 비교해보니 분명히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수진은 직업적인 의무감으로 결제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카드를 단말기에 가져가는 동안 민지는 여전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혹시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일종의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기, 정말 구매하시는 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씁쓸함이 묻어있는 미소였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니?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허름한 옷차림과 구부정한 체격, 그리고 낡은 가방을 보고 선입견을 가졌던 것이죠. 민지는 부끄러움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민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유니폼 소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 매장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매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매장의 모든 직원들이 그를 알아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190cm에 가까운 키에 완벽하게 맞춘 수트,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기업 회장이자 엘리시움의 EVIP 고객인 정재훈 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회장님. 오늘은 어떤 것을 도와드릴까요? 매장의 다른 직원이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왕을 맞이하는 신하와 같았습니다. 정 회장은 웃으며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지위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건강한 피부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더 젊어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이터니티 한정판이 들어왔다고 해서 왔네. 아들 생일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그의 말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다른 고객님께서 구매 절차를 진행 중이십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정 회장에게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매장 직원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명품 브랜드에서는 그가 최고의 VIP 고객이었기 때문에 그의 요청이 거절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다른 고객이라니? 내가 지난달부터 예약해둔 거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더욱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예약은 아니었고 입고되면 연락드리기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다른 고객님께서 먼저 방문하셔서. 정 회장은 인상을 쓰며 VIP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계를 누가 먼저 사려는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매장 안에서 자신보다 더 중요한 고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VIP룸으로 들어선 정 회장은 김영자 할머니가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건 다른 재벌이나 연예인이었을 텐데 정장 차림에 허름한 노인이 앉아있는 모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진 씨, 잠시 이리 와보게. 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결제 기계 앞을 떠나 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굉장히 난처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약간 숙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정 회장은 할머니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 시계 때문에 왔다네.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나? 내 아들 생일이 다음 주인데 꼭 필요하네. 저 고객에게 다른 모델을 권유해보게나. 수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정 회장의 요구와 고객 서비스 원칙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 회장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결제 중인 고객에게 시계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미 다른 고객님이 결제를 진행 중이시라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이 브랜드에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내가 매년 이 브랜드에 얼마를 쓰는지 어떻게든 해결해주게. 저 할머니에게는 내가 직접 사과드리겠네. 비용도 조금 더 얹어서 말이야. 그의 말에는 어떤 결과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민지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님께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봐. 다른 모델을 추천하거나 다음 달에 새로 들어올 물량을 예약해드리자고 해. 정 회장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어. 그분이 우리 매장에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 알잖아. 민지는 눈을 크게 뜨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양심이 이런 행동에 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도덕적 갈등이 역력했고 눈동자는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언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님이 먼저 구매하시기로 했잖아. 그리고 이미 결제도 진행 중이고 민지의 목소리에는 정의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처음에는 할머니를 무시했지만 지금은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현실적인 냉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손자분 생일 선물이라고요? 김영자 할머니는 정 회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랜 인생 경험으로 단련된 지혜와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정 회장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다고 느꼈으나 그녀는 그 생각을 마음 한편으로 밀어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가 생일이라 꼭 필요합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의 눈빛은 할머니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계산적인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듯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정 회장의 말과 행동 사이에 미묘한 부조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녀의 오랜 경험이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 회장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매장의 모든 직원들이 숨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할머니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상대방의 거짓말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날카로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정 회장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혔고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정 회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정윤호입니다. 이 대답을 듣는 순간 김영자 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들은 놀라움, 의심,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상황의 아이러니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정윤호 씨요? 할머니의 음성에는 비꼬는 듯한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고 그 대신 상대방의 영혼을 꿰뚫는 듯한 강인함이 빛났습니다. 매장 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빠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야, 지금 어디니? 엄마가 내 생일 선물 사러 엘리시움에 왔는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생겼어. 네 아버지라는 사람이 내 생일 선물을 산다고 하는구나. 그 순간 매장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고 특히 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고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죄를 지은 아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따 집에서 보자. 엄마가 선물 사갈게. 전화를 끄는 김영자 할머니는 정 회장을 향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어딘가 슬픔이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참 우연이네요. 제 아들도 정윤호인데 어쩐지 회장님이라는 분이 제 아들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세상 참 좁군요. 할머니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매장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할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특히 수진과 민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혹시 회장님 어머님이신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에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당황하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차분했고 오히려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놀란 표정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냥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해요. 제 이름은 김영자고 저는 어떤 사람의 엄마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의 할머니이기도 하죠. 내 아들이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내 손자의 생일 선물은 직접 사주고 싶었을 뿐이죠. 할머니의 말에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그러나 겸손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아들의 성공이나 부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자신감에 차 있지 않았고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어머니가 여기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그의 말은 공허하게 울렸고 그 안에 담긴 변명은 누구의 귀에도 진실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깊이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들 생일 선물이라고 하셨죠? 아들이 둘인가요? 아니면 내 손자 말고 또 다른 윤호가 있나요? 할머니의 질문은 예리한 칼날처럼 정 회장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가족 간의 문제와 거짓말을 꿰뚫는 질문이었습니다. 정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습니다. 그녀의 손동작은 작았지만 강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됐어요. 가족 이야기는 집에서 하죠. 여기서는 그냥 손님과 손님으로 만난 거로 합시다. 제가 먼저 온 손님이고 이 시계는 제가 살 거예요. 윤호 생일 선물로요. 할머니의 말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고 그 당당함 앞에 정 회장조차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꾸중을 들은 아이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수진에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결제 계속 진행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환불해 주실 건가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카드 결제기를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려 번호를 잘못 눌러 다시 시도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매장 안에 모든 직원들이 허리를 굽혀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고 이제는 마치 여왕을 대하듯 할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머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김영자 할머니는 그런 민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난보다는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사람은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비싼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중받을 자격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요.
할머니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지와 다른 직원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는 소중한 지혜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눈빛 속에는 긴 인생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김영자 할머니는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들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정 회장도 그녀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 부축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스스로 걸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매장 문을 나서며 사라졌습니다. 매장에 남은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부끄러움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놀라움이 가득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 수진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더불어 직업적 위기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분이 정윤호 회장의 어머니셨어. 우리 브랜드의 한국 독점 수입권을 가진 사람의 어머니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무시했어. 수진의 말에 매장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교훈은 그날 이후 민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엘리시움 매장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지침이 되었고 직원들은 고객의 외모나 옷차림이 아닌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대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모든 고객은 VIP입니다. 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렸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민지는 그날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김영자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이제 그녀의 직업적 신조가 되었고 그녀는 매장에 오는 모든 손님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매장의 친절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수진 역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매장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앞장섰고 VIP 섹션을 모든 고객에게 개방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변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 덕분에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몇 주 후 화창한 봄날의 오후, 김영자 할머니가 다시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매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진심 어린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고 특히 민지는 할머니를 알아보자마자 반갑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님, 다시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민지가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한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에 냉담하고 무례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진실된 친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할머니는 민지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손자가 시계를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내 딸을 위한 선물을 찾고 있어요. 곧 있으면 딸아이 결혼 기념일이라서요. 김영자 할머니의 눈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녀와 손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찾으시나요? 클래식한 디자인이 좋으실까요? 아니면 조금 더 모던한 스타일이 좋으실까요? 민지는 전문적이면서도 친근한 태도로 질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 딸은 단순하고 세련된 것을 좋아해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민지는 할머니를 B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모든 고객에게 열려 있었지만 그녀는 할머니가 편안하게 시계를 고를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앉을 수 있는 편안한 소파를 준비하고 따뜻한 차와 쿠키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 모델은 어떠세요, 할머님? 로즈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고 문페이지 기능도 있어요.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이라 일상에서도 착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김영자 할머니는 시계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안목은 예리했고 세세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전문적인 시선에 감탄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시계에 대해 많이 아시네요. 놀랍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법이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시계 수집가였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함께 많은 시계를 보러 다녔답니다. 그때 배운 지식이 아직도 도움이 되네요. 민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둘은 시계의 역사와 디자인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할머니의 지식에 감탄하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매장은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김영자 할머니는 8천만 원짜리 여성용 시계를 구매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직원들은 할머니의 구매력에 놀라지 않았고 그저 그녀가 원하는 제품을 찾아 진심으로 도와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세요, 할머님. 따님께서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민지가 포장된 시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가씨. 내 도움이 정말 컸어.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네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날 이후로. 민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지만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제게 소중한 교훈을 주셨어요. 이제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란다. 할머니는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 가치를 가지고 있어.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지. 할머니가 매장을 떠나기 전 민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할머님, 혹시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할머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그러자꾸나.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내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구나. 그렇게 민지와 김영자 할머니는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격주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할머니의 지혜와 경험은 민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단순히 고객 응대 방법만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진정한 가치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영자 할머니가 엘리시움 매장에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그녀의 방문 이후 매장은 단순한 명품 판매점이 아닌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대하는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의 지위나 외모가 아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와 가치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의 지위나 재산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가치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교훈은 이제 엘리시움 매장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도 크게 변화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존중할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험한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